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연산과 연산 법칙, 연산 기호, 기타 등등 성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하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덧셈뺄셈이에요. 수상 수하에서 나오는 개념 공식들은 덧셈뺄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수1, 수2라는 본 라운드, 본선 들어가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다 넣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거. 합집합. 두 번째. 좀 짧게 쓰자. 어차피 뭐 한 번 했었을 테니까. 교집합. 세 번째, 차집합. 네 번째, 여집합. 여기서 합집합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무요, A, 미쳤나봐. A, 합, B요. 여기 합집합이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 또는 B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의할 때 A 합 B라고 하는 애의 정의는 A의 원소이면서 이거나 B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생김새는 일단 뒤집어진 컵 모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뭐라고요? 이 둘을 동시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 and B예요. 그래서 이걸 A 교 B를 조건제시법으로서 확인을 한다면 X는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그러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봅시다. 조그맣게 그려봅시다.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다 했을 때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영역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영역은 동시에 A와 B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영역은 요 사이 범위밖에 없다. 자,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조건상의 정의는 뭐예요? X는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영역으로 따졌을 때 당연히 A만 포함되는 순수한 놈만 남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A집합이 아닌 애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어디까지 아닐 건데요? 네, 여집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집합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교실 밖에 사람 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제한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네,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뭐 이 층
혹은 요 복도 라인이라고 한다면 요 옆교실들이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건물 빼고 나머지를 얘기할 거고요. 구리시라고 한다면 또 어마어마할 거고요. 서울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지구라고 한다면, 우주 티끌 먼지라고 한다면, 그럼 그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테니까 항상 꼭 여집합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체 집합을 제한해야 한다는 거. 전체 집합을 제한해서 그 집합의 반대 부분만 칠하는 거다 라는 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뭔가 글씨가 내려가는 게 꼴배기가 싫네? 좀 내려야겠다. 여집합에서 주의사항 뭐라고요? 전체 집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A의 여집합 같은 경우 정의도 이런 식으로 해요. X는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이면서 A의 원소가 아닌 애들을 A의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난 이 소리 들을 때마다 헬리콥터 소리가 생각나. 미안해요. 헛소리 안 하기로 해놓고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몇 가지를 추가 사항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 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집합을 뭐랑 비교했죠? 집합을 예를 들어 정수라고 생각해봐. 모든 정수의 약수는 뭐가 된다? 1이다.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애는 모든 수의 약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은 뭘 포함한다? 공집합을 포함한다 라고 얘기하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 서로소가 뭔지 진짜 정말 갑자기 어떤 애가 갑자기 서로소가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길래 진짜 검색을 해봤거든요. 서로 소예요. 서로가 한글이고요. 서로 소예요. 소라고 하는 애는 뭐게요? 소라고 하는 건 나오는 건 소수의 소자밖에 없죠. 뭐? 약수가 나 빼면 1분인 수를 소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인수 같은 경우는 소수인 인수, 소인수 부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소 같은 경우는 그럼 뭐예요? 우리 둘 빼고 약수가 뭐밖에 없는 거? 1밖에 없는 거. 그럼 그걸 집합으로 바꾸면 우리 빼고 너랑 나 빼고 나면 공통 부분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거. A 교 B가 공집합일 때 이 둘을 서로소라고 한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산의 성질부터 좀 간단한 것부터 좀 진행하자면, 되게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거. 공집합과 관련한 연산. 전체 집합과 관련된 연산.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걸 합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올 거고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거에 대한 교집합, 공통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 또 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당연한 것들이 계속 쭉 나와 있어요. 거기 연산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 거에서 여집합에 대한 여집합, 아닌 게 아닌 거는 자기 자신이고요.
그 뒤에 있는 5번은 생략하고 이거 말고 이제 차집합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집합에 대해서 연산기호는 결국엔 따지자면 합기호, 그 교호 요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기호라고 하는 튀는 애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그대로 바꿔보신다면 A이면서 교집합이죠. B가 아니다. 여집합이죠. 그래서 A 빼기 B라고 하는 애는 A이면서 B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걸로 네, 식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표현이고요. 연산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특강으로 혹은 한 번만 간단하게 보신 분들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일단 교환법칙, 그리고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 까지는 이미 익숙하게 덧셈 뺄셈에서 곱셈, 뺄셈이 아니죠. 덧셈과 곱셈에서 나왔던 거죠.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합은 뭐 자리를 바꿀 수 있다. 합만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교집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앞뒤 자리 바꾸더라도 계산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합법칙 같은 경우는 어떤 애를 먼저 계산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교집합에서나 합집합에서나 동일하죠. 앞에를 먼저 계산하든 뒤를 먼저 계산하든 계산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요 쓰기 시작했으니까 써야지. 교집합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는 교환법칙이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은 그냥 하나만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같은 연산기호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분배법칙은 그러면 서로 다른 연산기호에서는 뭘 생각할 수 있다? 뒤에 있는 이 연산기호까지 포함해서 요 덩어리째로 분배할 수 있다. 그래서 A교 C, 합 B 교 C. 근데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분배법칙을 할 때는 곱셈만 분배법칙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분배법칙, 집합에 대해서 분배법칙을 할 때에는 교집합과 합집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연산을 할 때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근데 그거를 서술형으로 쓴다거나 할 때에는 가끔 쫙 써서 쫙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증명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식 정리할 때도 꼭 분배나 결합 같은 경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흡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흡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만의 연산기호고요. 요새는 뭐 흡수법칙이다라고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아요. 시중교재를 보시면 이 분류교재가 아닌 이상 사실 수하에서 보면은 그 흡수법칙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는 교재들도 물론 아직 있습니다만 없는 교재들도 많아요. 그냥 성질이에요. 그냥 이런 성질이 있어요 하고 쓱 넘어가는 교재들도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얘에다가 합집합을 할 건데 누구를? 는 당연히 A가 나올 거고요. 그죠? A와 그 A의 일부를 합집합한 건 당연히 A가 나올 거고 A와 A를 포함한 어떤 거
대한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나오겠죠. 그죠? 어떤 게 더 큰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그래서 흡수 법칙 같은 경우도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계산하실 때 이제 이렇게 A와 B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애를 그냥 아예 영역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계산하는 게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되죠? 1번 더하기 1번과 2번이죠. 근데 여기서 합집합으로 2번만 더해준다면 당연히 1번과 2번이 된다라는 식으로. 여기도 1번과 2번 그리고 1번, 2번, 3번이 있다면 교집합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는 1번, 2번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아예 번호를 붙이고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흡수법칙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이 모자라다. 나 글씨 너무 크게 썼다. 큰일 났다.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어떻게 보면은 여집합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뭐 그냥 싹 다 뒤집어 주는 거. 뭐 A 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다 뒤집는 거예요. A가 아닌 거, 합이 아닌 거,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교집합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A 교 B의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A가 아닌 거, 합집합, B가 아닌 거.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집합이 들어갔으니까 전체 집합이 필요할 거고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그거에다가 A 집합과 B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A 합 B의 여집합, 이 둘을 더한 거의 여집합, 즉 바깥쪽 껍질, 껍데기 부분은 A의 여집합이 되는 애들 과 B의 여집합이 되는 애들의 공통 부분이 요 바깥쪽이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림이 이상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빨리 지울게요. 자, 요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게 그 이제 계산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실 계산 법칙이라고 해서 뭐 크게 법칙이라고 해서 크게 대단한 건 없어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간이 조금 모자란데 뒤에 나올 거를 미리 하나를 적어 볼게요. 아까 문제를 풀 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B라는 애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성립하는 공식들, 성립하는 개념들.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A 합 B는 A입니다. 그리고 A 교 B는 더 작은 B가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뭔가가 요 도너츠 모양, 고리 모양이 뭔가가 남아있죠. 하지만 B에서 A를 빼게 된다면 얘는 몽땅 다 빠지게 될 거예요. 또 A와 B의 여집합을 더해주게 되면 A와 B가 아닌 애들에 대한 합집합을 해주게 되면 얘는 전체 집합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아, 요거 밑에다 써야 되겠구나. A 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얘랑 반대되는 게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은 공집합. 이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으로서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전체에다가 여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이 식에 대한 여집합, 이제 C,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그거를 집어 넣으시면
다 뒤집어져서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닌데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네, 포함 관계에 있는 집합의 성질까지 해서 이렇게 짜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름 그래도 저기가 한 요만큼만 더 있었어도 이쁘게 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낑겨 맞춘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한바닥에 잘 채웠어요. 그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확인 다 하셨죠? 거기 책에 있는 것만 체크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직접 적으셔서 정리하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지금 이것들은 여러분들 싹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 보고 풀면 되지. 되겠냐? 안 되죠? 네, 꼭 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몇 가지를 지금 일단 뒤에 있는 유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왕 진도 개념 설명한 김에 개념 몇 가지만 더 짚고 끝낼게요. 개념을 아예 싹 끝내고 그러고서 유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거기 그 원소의 개수 라고 나오는 그 식이요. 원소의 개수라고 나오는 식은 뭐 있죠? 요 합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뭘 해라? 그냥 자기 자신과 두 개를 더한 걸로 끝내지 말고 하나를 빼라. 왜요? 제가 이거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숫자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했을 때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NA에 해당하는 원소는 1번과 2번이 되고요. NB에 해당하는 원소는 2번하고 3번이 됩니다. B에 해당하는 원소는. 그렇기 때문에 2가 중복되죠. 그래서 꼭 하나를 걷어내서 1, 2, 3 하나씩만 남겨놓도록 하는 게 식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세 개인 경우는 어때요? 여길 2번이라고 놓고 3, 4, 5, 6, 7이라고 할 때 A 합 B 합 C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A, B, C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저 위에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시면 1, 4, 6, 7 더하기 2, 4, 5, 7 더하기 3, 5, 6, 7이 돼서 1, 2, 3은 하나밖에 더해져 있지 않지만 4가 2개, 5가 2개, 6이 2개, 7은 3개가 돼 있죠. 하여 빼면 되겠죠. A교 B, B교 C, C교 A.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뺄 거야. 누구를? 빼기 4, 7. 그 다음에 뭐? 5, 7. 6, 7을요. 그렇게 4, 7, 5, 7, 6, 7을 빼고 나면은 결국에는 지금
4가 2개 있던 거 하나 걸러내고 5도 하나 걸러내고 6도 하나 걸러냈는데 7은 몇 번? 3번 또 다 빠지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다시 채워줘야 한다는 얘기죠. 뭐 간단하게 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포함배제? 뭐 어떻게 이렇게 무슨 원리인지는 이렇게 설명하기가 제가 이름 붙이는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그냥 무조건 뭐예요? 전체를 다 따로따로 다 하나씩 그 통째로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3개가 겹친 부분 다시 더해주고 그러면 혹시나 네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겠지만 이 거지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한번 해봐요. 참고로 그림 그리려면은 막 이거 부메랑 모양으로 막 그려서 이게 겹치게 만들어야 되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요. 이거 그리시는 선생님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건 뭐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다 더한 다음에 A 교비, A 교비, A 교C, A 교D, B 교C, B 교D, C 교D를 빼고 A, B, C, A, B, D, A, C, D, B, C, D를 다시 더해줬다가 그 다음에 A, B, C, D를 다시 빼줘야겠죠.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뿔마 더했으면 빼고 뺐으니까 더하고 그러니까 다시 뒤에 거 또 오게 되면은 또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만약에 최악의 경우로 5개가 나온다고 하면 뭐 하시면 돼요?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를 다시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이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에서 나오는 거를 뒤에 있는 유형을 통해서 지금 미리 좀 보여드리자면 몇 번 내용이냐면 지금 83페이지 이후에 몇 번 내용이냐면 특별한 새롭게 정의된 집합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 105페이지 22번 내용입니다. 새롭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서로 약속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A의 새로운 연산을 한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연산의 정의를 또는 라고 할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 똑같은 그림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어떤 모양이냐면 가운데가 비어있는 모양이에요. 그 엉덩이 모양. 미안해요. 편집할 점이 생겼네요. 이런 진장.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된 집합이라고 하지만 이 이름이 있어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새로운 집합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 같은 경우는 뭐가 성립하냐면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죠?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 그 다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각각 성립하고요.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애는 되게 특이해서 일부만 성립하는데요. 뭐가 성립하냐면 교집합과의 차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만 성립해요.
근데 이제 분명 그래서 얘는요 뭐 기억 내신 대비 때는 외워놓고 있으면 혹시나 모를 문제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여기서는 굳이 기억을 하지 않은 선행에서는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공식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A 연산 A의 여집합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연산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공집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자기 자신과 공집합을 연산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당연하죠? A 빼기 공집합, A죠? 공집합 빼기 A, 공집합이죠. 둘이 서로 합집합하면 A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모양을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성립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인트로를 걸어놓으면 이 다음은 보실 수 있죠. A와 A의 여집합을 연산하게 되면 생각해봐. A에서 A 여집합 빼면 뭐예요? A. A 여집합에서 A 빼면 뭐예요? A 여집합. 둘이 서로 합치면 뭐가 되죠? 전체 집합 되죠. 자,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이 다음 내가 쓸 개념은 뭐게요? 이거 뭐 나온다고? A의 여집합 나온다고요. 하나 더. 얘랑 여집합 사이에 새로운 연산이나 대칭차집합이나 서로 같습니다. 왜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식을 그대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A 교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 A의 여집합인데요. 여기에다가 A의 여집합 집어넣으시면 A 여집합 교 B 합집합 B의 여집합 교 A가 돼서 결국 같은 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 또 뭐 있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A 연산 B가 C라고 한다면 얘 바꿀 수 있다고요. A 연산 C가 B라고요. 이거는 크게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거 말고 이제 뒤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이거요. A 연산 B라고 이미 연산을 한번 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A를 연산하시면 A 나와요. 아, 이거 하면 B 나와요. 왜요? 겹쳐진 부분을 빼고 안 겹쳐진 부분만 색칠하잖아. 이거 연산하면 뭐지? 겹쳐진 부분만 빼고 안 겹쳐진 부분만 색칠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서 A를 연산하게 되면 겹쳐진 부분을 빼고 안 겹쳐진 부분을 색칠하게 되는 거라 B라는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A 연산 B에다가 B를 연산하게 되면 뭐? A가 나오죠. 왜? 요 성질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덩어리에다가 A를 연산하면 B가 나온다면 B를 연산하면 A가 나오겠구나. 요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요. 색깔 다른 펜으로 해드려야지. 요거는 아예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요것도요. 이거는 뭐 그냥 중요도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도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요. 얘랑 요 로케를 오히려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기본적인 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리 바꾸는 거야 간단하니까요. 교환 결합 법칙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야 뭐 중요하니까. 이 세 번째가 크게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새로운 정의에 대한 즉 대칭 차집합에 대한 집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수집합이나 약수집합 같은 경우는 문제 유제 한번 보면서 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개념 설명될 내용은 없습니다. 집합에 대한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자, 유제 통해서 한번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요,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집합을 연산하실 때 제일 쉽게 계산하는 방법, 개수가 뭐 한 10개 이하다라고 하시면 직접 쓰시는, 원소 나열법으로 쓰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근데 그 외에 만약에 범위가 나와 있는 그 무한집합의 영역이 나온다면 수직선이 더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뭐가 좋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유형 13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대표 유형 14번 그냥 문제 한번 읽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전체 집합에 대한 두 부분 집합 A, B가 서로 소일 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항상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일단 기억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니은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만약에 저게 맞는 말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붙어야 돼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하나는 A, 하나는 B가 가져갈 때에만 성립하고요. 이때는 뭐냐면 A의 여집합이 B가 될 때를 말해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니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디귿 맞는 말이죠. 리을 틀렸습니다. 그죠? 미음은 맞아요. 그죠? 미음은 맞아요. 이유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집합이 있을 때 A라고 하는 애와 B라고 하는 애가 아예 떨어져 있으면 A의 여집합이 이 전체 영역이라면 B를 포함할 거죠. 마찬가지로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A를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비읍 A 교 A-B 아까 위에 나와 있죠. A에서 B 빼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B는 공집합이 아니죠. 나머지 것들은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번에 벤 다이어그램 화이팅 하시고요. 그러니까 직접 저 개념에 대해서 식을 어쨌든 최대한 정리하시면 됩니다. 15번에 저 위에 있는 A 합 B 교 B 흡수 법칙이죠. 뭐야? 대표 유형 15번에 제 A 합 B의 교 B 이거 뭐야? B죠. 흡수 법칙이기 때문에 B죠. 그 다음에 A 교 B 합 A죠. 그래서 지금 B 빼기 A를 나타낸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식을 최대한 간단히, 혹은 벤 다이어그램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보기에 맞는 식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대략적으로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식을 세워보든가. 근데 예상할 수 있는 식 세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은 경험치량이 아직 작기 때문에 그 보기에 있는 애가 어떤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를 띠는지를 그냥 하나씩 구해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대표형 16번에서 연산, 집합의 연산에서 항상 집합의 연산이나 아니면 서로 같은 연산이나 뭐 이런 서로 같은 집합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는 거. 원소를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형 17번. 집합의 연산 법칙과 포함 관계. 제가 아까 여기 귀퉁이에다가 써드렸던 내용이에요. 그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대표형 17번 문제는 그 밑에 있는 탑 솔루션 이용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그 탑 솔루션을 결론은 탑 솔루션을 머릿속에 다 집어 넣으셔야 해요. 얘도 넘어갈게요. 대표형 18번.
문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을 꼭 반드시 포함하고 어떤 집합까지 원소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돼서 대표용 18번 같은 경우에 요거 지우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 연산할 때는 항상 그냥 정말 빠르게 연산을 하실 때는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는 게 나아요. 에이. 전체 집합은 그러니까 위에 껍데기를 생략하고 그냥 일단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집합이 마이너스 2, 0, 1이고 마이너스 2, 1, 0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2와 0이 요 사이에 있고요. A의 원소는 1을, B의 원소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와 3은 밖에 있네요. 여기서 B 빼기 A 합 X가 X라는 건 이거 흡수 법칙이에요. 뭐야? 작은 애가 흡수 법칙이라고 하기보다는 포함 관계를 확인하시면 되죠. 요 애가 얘 안에 포함된다. 즉 X라고 하는 애의 원소는 X-1이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X 안에 포함이 돼야 한다. 거기에 A 합 X가 X가 돼야 한다. 그럼 모두 포함해야 돼요. 1과 마이너스 2와 0 또한 X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 이렇게 원소 4개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X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주실 수 있겠죠? 몇 개? 4개. 요 4개.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문제 계속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형 19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함 관계로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1, 2 교 A가 1, 2라고 한다는 건 뭐야? A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은 1, 2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 다음에 요 1, 2, 3, 4 안에 A라는 애가 부분집합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A의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4개인데요. 네, 니네들이 한번 열심히 잘 써보시고요. 대표형 20번은 제가 안 해도 괜찮겠죠? 연산에 대한 성질 진행해보시고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할 때 배수 집합과 약수 집합 사이에서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A의 18과 합집합 A의 36이라고 한다면 더 숫자가 작은 애가 촘촘히 가지고 있을 테니 얘는 A의 18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A의 18과 A의 12를 합치면 A의 6이 돼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왜요? 18의 배수의 집합과 12의 배수의 집합만으로 6이라는 거의 배수를 몽땅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30이라고 하는 숫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요대로 내버려 두셔야 돼요.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능하죠. A의 18과 교집합 A의 12의 배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봐요? 공배수죠. 여기에 배수이면서 여기에 배수인 거. 그래서 A의 36으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보시면 좋냐면
21번 유형에서 A의 18, 합집합 A의 36, 교집합 A의 36, 합집합 A의 24. 제가 요거 계산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풀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혹시 분배 법칙 가능합니까? 분배 법칙으로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A의 18, 교집합 A의 24, 합집합 A의 36으로 보셔도 돼요. 합집합이 아니죠? 교집합이죠? 아니죠? 맞죠? 합집합이죠?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18과 24의 공배수는 얼마니? 63, 64? 12, 72? 그리고 36이니까 얼마? A의 36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죠. 아니면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이? A의 36이고요. 교집합 A의 36, 합집합 A의 24라서요. 흡수 법칙에 의하여 A의 36입니다. 그죠? 어떤 애 교집합 그 애를 포함한 거는 자기 자신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약수의 개수, 약수의 집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계산이 그나마 간단합니다. 개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표 유형 22는 뭐예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에 대한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저 두 번째 문제가 뭔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2번 문제요. 아이, 이걸 여기다가 써갖고 공간이 부족하네. 22번 문제요. n 빼기 ac 교비 의 여집합 뭐이? n 교 a c 교비 인 거죠. 가 뭐이? 6, 7. 즉 A와 B가 있을 때 B에서 A만큼을 뺀 여기에 6과 7이 존재한다. A교 B는 2, 3, 5가 있다. 그리고 A는 1, 2, 3, 4, 5가 있네. 라고 할 때 A와 B를 연산하면 뭐가 나온다?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실 수 있게 되겠죠. 집합을 추정할 때, 집합을 연산할 때 웬만하면 뭘 써라? 벤 다이어그램 쓰십시오. 네. 벤 다이어그램이 계산할 때 생각보다 뇌를 많이 편하게 해준답니다. (23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이 기억나십니까? A 합 B가 30이다. N A가 15개고 N B가 20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럼 A 교 B는 몇 개구나? 5개구나. 를 확인할 수 있어서 몇 더하기 몇? 10 더하기 15. 그래서 답은 25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3개짜리도 뭐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늘 언제나 활용 문제를 안 한답니다. 26번만 볼게요. 26번은 근데 좀 볼게요. 25번도 그냥 대표형 하나 할게요.
어느 학원의 수강생 70명 중에서 영어, 수학, 국어 세 과목의 신청자를 조사한 결과 영어, 수학, 국어를 신청한 학생이 각각 45명, 50명, 48명이었고 이제부터 영어를 A라고 놓고 수학을 뭐 B라 놓고 국어를 C라 놓읍시다. 그러면 N, A가 뭐이? 45명, N, B가 50명, N, C가 48명 되겠고요. 영어와 수학, 31, 영어와 국어가 32, 수학과 국어 세 과목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4명이었다. N 합가 4명이니까 66명 되겠네요. 이때 세 과목을 모두 신청한 학생 수는 A, Q, B, Q, C의 문제 어떻게 가요? 그대로 가시면 되죠. 66이라고 하는 숫자는 45 더하기 50 더하기 48에서 31과 32와 35를 뺀 후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뭔가를 더하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번. 26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유한집합 A와 B에 대하여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가 35, B가 28, A 교 B가 1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결국에는 이 26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확인해요? N. 그럼 영역을 확인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푼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A의 개수가 몇 개? 35개고요. B의 개수가 몇 개? B의 개수 몇 개? 28개. 자, N, A 교 B. 요 구멍이 얘가 13보다 요 네모가 1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한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가장 많이 겹칠 수 있는 값은 이 둘을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N, A 교 B의 범위는 1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보다는 28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시면 됩니까? 똑같이 A 합 B에 대하여 얘는 뭐니까? 35 더하기 28 빼기 네모니까 이 식을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집합에 대한 연산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명제 또는 함수라는 걸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그래서 그냥 정말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내가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태고적 옛날 옛적 그 언제냐면
옛날 옛적 먼 옛날에 내가 니네 나이일 시절에 집합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합과 명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의 함수라는 거에 이 수하에서 배우는 정말 원칙적인 함수에 대한 정의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지금 니네처럼 지금 그 그래프부터 배우고 실험적인 뭔가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애들이 접근성이 어렵다 어쩌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먼저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그 집합이나 명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제? 뭐이? 중학교 1학년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 예, 아무리 꼬아내봤자 애초에 본투비 중학교 1학년 과목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수가 없다.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